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드 위주라고 하는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 제목에 관심이 가는 신규 상장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월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주들을 몇 개를 좀 알아볼 예정인데 여러분들 지금 요 뉴스를 보시면 6월에 IPO가 줄 섰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6월 3일에 나온 뉴스인데 6월 공모주 청약 일정들을 보면 오늘 알아보는 이 그리드 위주도 청약을 다 완료를 했죠. 6월 4일까지 청약 일정이 다 완료가 됐고 그 뒤에 일정들을 보면 뭐 라메디텍이란 기업도 보이고요. 한중 NCS 그리고 SOS 랩도 우리가 잘 알죠. 라이다 관련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노스페이스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인데 이런 회사들 다양한 회사들이 계속 6월에만 이렇게 공모주 청약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데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전 상장을 추진하다가 좀 실패했던 이력이 있는 걸로 제가 얼핏 봤어요. 그래서 좀 관심이 가는 기업이고 SOS 랩은 여러분들이 퓨런티어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라이다 제품을 활용한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IPO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장 예정인데 이 두 가지 회사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추가로 영상을 또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기업은 그리드 위즈죠. 이 그리드 위즈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신재생 에너지 할 때 그리드 페리티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디라는 말이 전력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그리드라는 말의 자체의 사전적인 이 용어는 사실 이 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력망 할 때 이 망이 그물망자잖아요. 앞으로 신재생 사업을 이해할 때 그리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전력망을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드 위즈가 어떤 사업인지 딱 이해가 되시죠? 전력망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 개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드 위즈는 전력 수요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 ESS, 그리고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내 1위 수요 관리 사업자. 이 수요는 무슨 수요겠습니까? 전력이겠죠. 전력 수요 관리 사업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구한 대표이사가 현재 대표이사로 있고요. 요분의 이력을 잠깐 보면 일진전기 사업부장을 역임을 했었네요. 일진전기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본사 주소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한 110명 정도 되는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에너지 데이터 테크 기업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그 주요 사업이 전력 관리잖아요. 여러분들 블랙아웃이라는 말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 블랙아웃이 정전이죠, 정전. 2021년 2월 25일에 텍사스에서 대정전이 일어났던 아마 그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텍사스에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도체 공장은 정전이 되면 큰일 나죠. 몇 조 원 단위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블랙아웃 현상들이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 블랙아웃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력 공급 부족.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전력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정전이 일어나죠. 근데 전력 공급이 과다가 돼도 블랙아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과잉 공급이 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23년 9월 14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추석 명절에 대규모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추석에는 공장들이 문을 닫잖아요. 연휴에 문을 닫으면서 전력 사용량은 급감하지만 공급은 계속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이런 과부하 현상 때문에 블랙아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력 수요 조절에 나선다라는 이 기사가 뜬 겁니다. 다시 결론을 내리면 전력은 과공급돼도 안 되고 과부족돼도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게 뭐다? 수요를 조절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리드 위주의 사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사업이 아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전력 수요를 공급해주는 디맨드 리스폰스라고 해서 DR 사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자의 전력 감축 이행에 따른 감축분을 보상해주는 요거 이따 알아볼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고요. EM 사업이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사업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제품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ESS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V, 태양광 발전 사업인데요. 이 PV라는 말이 태양광 발전을 대체하는 약자로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PV를 들으면 포토볼테이크라고 해서 이 뜻이 태양광 발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도 하고 있다. 요 네 가지 사업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전력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 유사한 연관 접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매출 비중을 보면 디아의 사업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84%고요. 그 다음이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인 EM 사업 11%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 ESS 쪽이 1%, 태양광 발전 쪽이 4%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23년 매출 기준으로 내수 비중이 98.1%고 수출 비중은 아직까지는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분산 에너지 자원 관리를 통한 최적 통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국내 전력 시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시면 과거에는 전력 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건데 발전기 A, B, C 이 세 개의 발전기를 돌린단 말이죠. 이거는 단가가 킬로와트당 120원이고 요거는 160원, 200원의 생산 단가가 나뉘어 있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돌려서 각각의 단가에 맞춰서 전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전력이 이걸 구매를 했겠죠. 그래서 이 전력 수요가 있는 곳에 이런 전력을 공급을 해줬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과다 공급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되는 그로 인해서 블랙아웃이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전력들을 감축해보자. 그러면 굳이 가동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미가동 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가동된 감축 내용들을 정산을 해줘서 그 감축을 이행한 기업들에 제공을 해주자. 라는 그런 전력 시장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력 거래소가 있죠. 전력 거래소가 있는데 이 전력 거래소에서 그리드 위즈 같은 기업들에게 이 전력 수요를 감축할 것을 지시를 해줍니다. 이 번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 수요 감축 지시를 해주면 그리드 위즈가 이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과 고객들에게 전력을 줄여줄 것을 요청을 하죠. 수요 감축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 이 관리 고지서를 보면요. 거기에 우리가 전력 수요를 자발적으로 감소를 하면 돈을 다시 피드백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수요 감축에 대한 것을 캐시백을 받는데요. 기업들은 그런 규모가 더 크겠죠. 그래서 감축을 이행을 해요. 그래서 감축을 이행한 데이터를 그리드 위주에다가 다시 피드백을 해주면 이것을 전력 거래소에 감축 결과를 다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전력거래소는 감축 정산금을 그리드 위즈에다가 주고요. 전력거래소로부터 정산받은 이 감축 정산금을 감축을 이행했던 기업들과 고객들에게 이 이행 정산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력거래소에서 그리드 위즈에게 주는 이 금액이 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이 매출액에서 기업과 고객에게 감축 이행금을 다시 줘야겠죠. 그래서 그 준 돈을 뺀 순수익이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리드 위즈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업에서 전력을 감축 이행을 했는데 이 돈을 도대체 한국 전력에서 왜 주냐? 이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 블랙아웃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뭐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도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 캐나다 동부 지역과 미국에 블랙아웃이 발생을 했는데 2003년에 8월 14일에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력 공급 복구 시간에만 3일이 소요됐고요. 약 60억 달러, 7.8조 원 정도 되는 피해액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캐나다 GDP의 한 0.7%가 떨어지는 현상을 야기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피해액이죠. 그래서 이런 블랙아웃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감축 이행금을 제공을 해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요관리 정산금의 비중이 0.3%밖에 안 돼요. 매출액이 88조 원인데 수요관리 정산금은 2,397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0.3% 비율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투자하고 블랙아웃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고객사의 업종 특성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해주면서 지금 보시면 다양한 산업군 고객 레퍼런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전기전자 분야, 정유화학 분야, 그리고 전지, 중공업 분야, 철강, 자동차, 기타 산업 부문에 있어서 다양한 이런 대기업들 중심으로 기업들 간의 전력 수요 공급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DR 매출 추이를 보면요. 아까 전체의 84%의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했던 이 DR 사업 쪽의 매출 추이를 보면 사업을 시작했던 2014년도부터 지금 돌아오는 2023년, 24년 넘어오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100억 원대 매출을 이미 넘어섰고요. 지금 보시면 DR 시장 운영 점유율,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47.0%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2기 정도 되는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1.8기가와트 정도 되는 이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한번 이용을 했던 고객들이 유지율이 99%를 상회할 만큼 고객 유지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진입 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이용했던 고객들은 다른 솔루션을 굳이 제공받을 필요가 없죠. 고객 만족도가 높다라는 부분이 이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M 사업입니다. E-모빌리티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 동력 이동 수단인 E-모빌리티, 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충전 관련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IT 기술을 융합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뎀을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여러분들 전기차 이용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앱을 다운 받으실 텐데 이 스카이블루라고 하는 또 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M 사업 또한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양한 국내, 해외 고객사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매출액 또한 EM 사업 쪽으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200억 정도의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고객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국내 충전기 제조업체가 약 45개 정도 되고 탑5 중 3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3개가 바로 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20개국에 현재 진출해서 해외 판매처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사업이다라고 소개했던 이제 ESS와 이제 PV, 에너지 저장 장치와 태양광 사업이죠. 먼저 ESS 쪽을 보면 그리드 위즈가 이제 ESS 솔루션을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나오는 EPC는 엔지니어링, 프리큐어먼트, 컨스트럭션 이런 것들에 대한 약자입니다. EPC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생산, 납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사에서는 이 ESS를 통해서 전기료를 절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 보면 태양광 솔루션을 마찬가지로 생산, 조달을 해서 전력을 또 판매를 하고요. REC 구매자들에게 또 대금 지불을 받게 되는 이런 사업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VPP 시장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요. VPP가 뭐냐면요,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고 해서 가상 발전소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VPP라는 용어가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를 아마 공부를 해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따가 뉴스로도 알아볼 텐데 이 VPP가 가상 발전소입니다. ICT 기술을 이용해서 소규모 에너지 발전 자원을 연결하는 겁니다. 소규모 에너지 발전은 태양광도 있고 수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각각 분산형 에너지를 하나의 가상 발전소처럼 운영을 하는, 그리고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따가 뉴스도 보겠지만 이 VPP라는 것이 일단은 가상 발전소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고요.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적으로 매니지먼트 해주는 시스템이 VPP 시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리드위즈가 이제 궁극적으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종착점이 이 VPP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DR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ESS 사업 그리고 PV 사업도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이 VPP 시장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위즈가 아까 각각의 4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이 각각의 사업이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장 전략을 보겠습니다. 성장 전략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업에서 전력 소비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충전, 방전 데이터, 수요 패턴, 시장 데이터, 주파수 데이터, 전력망 연계 데이터, 다양한 이 데이터들이 수치화가 될 텐데 이 수치화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AI,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여기에도 AI 기능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재가공, 융합을 해서 V2G, Vehicle to Grid, 자동차와 이 전력망이 연결되는 이런 데이터 기반 서비스, 그리고 뭐 다양한 또 응용 사업들이 있겠죠. DR 고객의 탄소 중립 시장, 발전소 유지 보수, 그리고 아리백 시장, 분산 자원 서비스, 분산 자원 서비스는 VPP가 되겠죠. 이런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 그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ESS 사업과 태양광 사업, VPP 가상 발전소를 운영을 해서 가상 발전소 운영의 탑 플레이어가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국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아까 98%가 넘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이 해외 매출로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성장성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미국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폴란드 쪽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이 공모 자금을 활용을 해서 미국 쪽에 2025년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요.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25년에 이 현재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해외 쪽 매출도 계속 다각화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뉴스를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드 위즈와 SK D&D 세 개 회사가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에서 의기투합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2월 7일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제주에서 시범 사업에 요 세 회사가 참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진이 제주 가시리 풍력 발전 단지 전경이죠. 내용을 보면 그리드 위즈와 SK D&D, 여러분 SK D&D 하면 떠오르는 회사 나와야죠. 최근에 인적 분할하는 회사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SK 이터닉스가 있죠. 그리드 위즈와 SK 이터닉스 그리고 에코 브레인 이 3사는 2월 6일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MOU를 맺었다. 그래서 어디에 진출했다? VPP 가상 발전소 시장 진출을 논의했다. 이 세 개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곳이 VPP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요. 전력 당국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중앙급 전 자원화를 통해 전력 개통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전력 과부족, 과공급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3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발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설비는 단독이나 VPP를 구성해서 선택적으로 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은 3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발전 사업자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하고요.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그 이하 사업자들은 선택적으로 단독으로 참여하든지 이 가상 발전소 VPP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VPP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 중심에 그리드위즈와 SK 이터닉스가 있다라는 것들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이 그리드위즈가 IDR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IDR 서비스가 도대체 무슨 회사냐라는 것에 대한 소개입니다. 올해 5월 16일에 나온 얼마 안 된 뉴스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리드위즈가 2023년 매출이 1318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1318억 원의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리드위즈가 1000억 원대 외형으로 올라선 건 2021년부터다. 근데 그 배경에 보면 2020년 12월에 이 IDR 서비스의 지분 100%를 인수했는데 이게 1000억 원대 매출 외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IDR 서비스는 국내 에너지 수요 반응, DR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드 위주와 함께 두각을 나타냈던 곳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정부 주도의 DR 시장이 출범한 2014년부터 이 KT, SK 등 이 대기업 계열사들을 제치고 업계 1위를 줄곧 지켜왔던 게 IDR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그리드 위즈가 이 IDR 서비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업계 1위를 당연히 지킬 수 있었던 요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인수가 없었다면 그리드 위즈는 최근까지 500억 원대 외형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은데 심지어 영업 손실을 계속 내고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흑자를 이룰 수 있었던 건 IDR 서비스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여기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요. 매출액이 23년 별도 기준으로 그리드 위즈의 사업만을 봤을 때는 이제 58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결 단위 기준으로 IDR 서비스를 합쳤을 때 연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1,300억 원대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드 위즈의 별도 그 영업이익을 보면 마이너스 36억인데 연결 기준으로 합쳐보면 흑자로 바뀌게 되는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청약 경쟁률이 569.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도 최상 단위 4만 원에 확정이 돼서 이제 4만 원으로 코스닥에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14일 상장 예정이에요. 6월 14일. 지금 영상을 분석하고 있는 오늘이 6월 13일 목요일인데요. 6월 14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에 상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변동을 가져갈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차트는 없죠.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재무만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미 아까 뭐 재무를 다 봤기 때문에 간단히 좀 볼게요. 매출액은 계속 성장을 하고 1,300억 원대로 지금 성장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었지만 별도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죠. 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이 녹색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였지만 연결 기준으로 보면 IDR 서비스의 영업이익을 통해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 개요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40만 주가 신규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4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총 상장이 79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으로는 2,700억에서 한 3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4만 원의 공모가로 상장 예정이 되는 게 794만 7,161주 하면 약 한 3,170억 원 정도. 예, 이거는 이제 공모가로만 예상하는 금액이죠. 3,179억 원은 이 4만 원으로 이 주식이 상장됐을 경우인데 아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총은 뭐 4천억, 5천억 원대도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략 시총 규모는 이 정도 된다라고 예상하시면 되고요. 내일 상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는 오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보호예수 현황이 또 중요하죠. 보시면 최대 주주는 상장 후 3년 동안 보호예수가 걸려 있고요. 최대 주주를 보면 SK가스가 있어요. SK가스가 20.82%로 2대 주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SK가스가 내용을 보니까요. 투자한 지 7년이 이제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7년간 투자를 했고 출자 목적 그 당시에 단순 투자 목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에너지 관리 사업 영역이 SK가스 영역과도 접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단순한 투자 목적이어서 얘네가 엑시트를 바로 시도할지는 두고 볼 일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가 넘기 때문에 이 락이 걸려 있는 게 6개월 뒤에요. 6개월 뒤라고 하면 지금 6월 14일 상장이기 때문에 12월 달, 이 12월 달이 되면 보호예수가 풀려요. 그래서 이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이 SK가스 관련해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모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시설 자금으로 171억 원, 운영 자금으로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영업 양수 자금으로 174억 원, 요게 좀 궁금하네요. 영업 양수 자금 내용을 보니까 V2G, Vehicle to Grid라고 했었던 이 V2G 등 시장 확장을 통한 영업 양수 자금, 그러니까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비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174억 원을 책정을 한다. 뭔가 얘기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보면 이게 투자 설명서에 나온 걸 제가 가져왔는데 V2G 등 이 모빌리티 사업과 수요 자원 사업 그리고 ESS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전력 막내 사용도 재고 사업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약 한 5개에서 7개 영업 양수 후보군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얘기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얘기 안 해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252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IDR 서비스를 인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업 양수 후보군을
인수를 할 경우에도 차질 없이 잘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어필했던 것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이후에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네, 투자하신 분들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좀 돌아봤습니다. 신규 상장주, 6월 신규 상장주 주목할 만한 기업 해서 그리드 위주를 첫 번째로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OS랩이나 한중 NCS, 뭐 이노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좀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어떤 기업이 될지 또는 뭐 그 모든 기업을 다 간단하게 요약하는 영상이 될지는 제가 공부하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한 개 영상 정도는 추가 신규 상장주 종목 영상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요. 또 다음엔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다른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